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사. 내 권에서는 4월 혁명과 이승만 정권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 4월 혁명은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사용한 이승만과 자유당에 대한 시민들의 대답이었다.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 포럼에서는 4-19는 학생운동, 5-16은 혁명이라는 내용의 교과서 시안을 갖고 심포지엄을 열려다 월혁명 단체 회원들에 의해 저지된 일이 있는데 4월 혁명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정부는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그중 외고로 큰 부정선거가 3-15 선거였다. 세 권에서도 자세히 밝혔듯이 이승만 정부는 정치 깡패들을 동원하여 다른 정당의 후보들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지역별 경찰과 지방의원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지시한다. 3-15 선거는 부정선거의 총결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모든 부정행위가 동원된 선거였다. 이승만은 1952년 8-5 선거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그가 부통령으로 내세운 인물이 아무도 모르는 인지도가 전혀 없던 함태영이라는 노인이었다. 이 선거에서 함태영은 자유당의 부당수인 이범석을 112만 표를 앞서 부통령에 당선되는데 이 선거부터 부정선거가 점점 심해지게 된다. 1954년 선거에서도 경찰을 동원해 투표자를 위협하고 상대 후보의 유세 현장을 부수는 등 경찰선거, 곤봉선거라 불리는데 그 다음에 1958년 선거에는 개표 부정까지 저질러 점차 선거에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부정행위 능력을 키워갔다. 1958년 선거에서 사용된 부정행위는 올빼미 개표, 샌드위치표, 빈대잡기표, 닭줄개표 등 별의별 부정행위들이 사용된다. 이렇게 이승만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 힘쓴 사람들은 과거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었다. 장관 12명 중 공석 1석을 제외한 11석 중 친일파가 아닌 사람은 한둘뿐이었다. 또한 차관 12명 중 8명이 친일파였다. 선거를 지휘한 내무부의 치안국장 이강학은 일제 때 육군 소위였고 경무대 곽영주 경무관은 일제 때 지원병 군조였다. 서울시 경국장 유충렬은 일제 때 종로서 순사부장이었다. 이렇게 친일파들이 이승만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었고 이승만은 친일파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충성심을 얻는다. 3-15 선거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승만으로부터 그의 충복들에게 전달된다. 최인규는 이승만을 당선시키는 게 우선이니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을 지고 콩밥을 먹을 테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라고 내무부에 하달한다. 또한 치안국장 이강학은 각 시도 경찰국장과 사찰과장, 경찰서장 그리고 시장과 군수, 구청장들에게 부정선거의 자세한 지침을 하달하는데 이게 밖으로 새나가 3월 4일자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승만은 다른 후보들의 3-15 선거의 유세 활동을 방해했는데 이 방해 활동이 4월 혁명을 이끌었다. 4월 혁명의 시작은 1960년 2월 28일 경북고에서 시작되었다. 2월 28일 장면 부통령 후보가 연설하러 대구 수성천변에 나왔는데 이승만 정권은 그곳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일요일인 28일에 학교에 나오게 한 일로 학생들이 시위를 하면서 점차 전국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위가 확산되었다. 사실 4월 혁명의 시작은 고등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는데 2-28 대구 학생 시위에 이어 3월 8일 대전고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큰 시위가 일어났다. 3월 10일에는 대전 상고와 수원 농고 학생들이 시위를 했고 12일에는 부산의 해동고 학생들이, 13일에는 서울에서 학생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학생들의 시위가 격려한 와중에도 15일 선거는 치러졌고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은 미리 투표한 표를 준비해두고 투표소에 깡패를 동원하여 3인 또는 5인이 동시에 투표한 후 그 표를 제출하여 검사하게 하는 방식도 사용했는데 엄청난 부정선거로 이승만의 표가 90% 이상이 나온 곳도 많아 득표율을 내리라는 지시가 내려간 곳도 많았다. 이런 추잡한 방법으로 3-15 선거는 이승만이 대통령에, 이기붕이 부통령에 당선된다. 3월 15일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가 마산, 진주, 춘천, 포항, 서울,
광주에서 일어난다. 마산에서는 민주당원들이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데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하여 큰 규모의 시위가 된다. 이 사건은 제1차 마산이거라고 하는데 이날 경찰의 발포로 8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하게 된다. 이 한차 마산이거에 대해 이승만은 지각 없는 민주당원들이 철없는 어린 학생들을 동원해서 벌인 난동으로 규정하고 법대로 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간은 큰 시위가 없었으나 4월 혁명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벌어진다. 4월 11일 오전에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3-15 시위 때 경찰의 발포로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이 한쪽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올라 마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만든다. 4월 11일부터는 마산의 모든 시민과 학생들이 시위에 합세한다. 특히 김주열 군과 같은 아들을 둔 부녀자들도 시위에 합류하여 시위대의 사람들에게 물도 떠주며 도와줬다. 이승만 물러가라는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물러날 마음이 없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13일과 15일에 특별담화를 발표하는데 민중의 시위에 배후에 공산당이 개입되었다고 하며 시민들의 시위를 색깔론으로 바꾸어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4월 18일에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벌이고 저녁에 해산하는데 100여 명 가량의 벽돌과 쇠갈고리, 몽둥이 등의 흉기로 무장한 깡패들이 동원되어 고려대 학생들을 무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4월 19일 조간신문으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경악하고 서울대에선 각 단과대학의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지휘에 나선다. 11시경 동국대생 2,000여 명과 성균관대생 3,000여 명 등이 모여 국회의사당에 접근하고 각지의 학교 학생들이 모여 서울의 시위대 인원은 20만 명을 넘었다. 경찰은 시위대에 총을 발사해 사망자가 나오고 오후 3시가 넘어서 계엄령이 선포된다. 이날 경찰의 사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전국으로 123명에 달했다. 계엄령이 선포돼서 서울로 군대가 들어오지만 군대는 이승만 정권을 보호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다음 날인 20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의 불평의 주요 원인들은 다 시정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한다. 이때까지도 이승만은 물러날 뜻이 없었다. 4-19가 일어난 후 계속 이승만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된다. 22일부터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한 26까지 전국에서 퇴진 시위가 이어진다. 하야 전날은 각 대학의 교수 300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단 시위가 일어나는데 이 시위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합류해서 큰 시위로 발전한다.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한 이승만은 26일 하야를 발표한다. 4월 혁명은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를 넘어 이승만 정권에 대한 총체적인 국민들의 평가였다. 현재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누리는 자유는 이러한 선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고 50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알았으면 좋겠다.